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배우자는 일지로 보는 건가, 십성으로 보는 건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둘 다 봐야 됩니다. 네, 일지도 봐야 되고, 십성으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차지하는 내 인생에서의 위치는, 그 배우자가 의미하는 십성의 위치와, 일지가 차지하는 내 사주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배우자가 내 인생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겪는 좋은 영향력 아니면은 나쁜 영향력 같은 걸로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지로 보느냐 십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사주 구조도 있고요. 또 십성으로 보나 일지로 보나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주도 있어요. 오늘의 예는 이제 저와 남편의 사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사주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개 다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글자들이 사주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배우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력 아니면은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행, 십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조금 더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기신을 더하는 위치에 그런 글자로 배우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감정이 안 좋고 살면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으로 또 부부관계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주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뭔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라면 배우자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가장 좋은 정보가 되겠죠. 제 사주를 오픈하고 남편 사주를 오픈하는 것도 그만큼 임상이 이미 다 끝났고, 파악이 다 완벽하게 끝났고, 직접 또 제가 살아온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좋은 예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제 모든 것을 다 오픈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개축, 기미, 개축, 을묘인데요. 제 사주에서는 일단은 일지로 따지면은 축토, 이걸 남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십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다 관성이에요. 관살, 중중의 사주죠. 그래서 일단 관살이 굉장히 혼잡되어 있죠. 혼잡되어 있고 보기에 따라서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충미충을 하고 있고 충미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자 자리도 불안해 보이는 자리죠. 충을 계속해서 맞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개수가 선택하는 선택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묘를 쓰는 거죠. 묘를 써서 충미충을 막고 싶은 거죠. 이렇게 묘미합을 통해서 충미충을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을묘라는 거는 식신이죠. 식신이고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충미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안한 배우자의 위치도 자식 때문에 좀 더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죠? 일단은 개축으로 본다면 이 을묘가
이 개축에 자리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축중에 신금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개축이란 물상 자체가 동토 위에 눈이 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을묘를 쓰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조가 됐지요. 그쵸?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게 축이 제 자신이 쓰는 거일 수도 있고,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수는 열심히 을목을 생한다고 수생목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을목의 입장에서, 을묘의 입장으로서는 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축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계속해서 뭔가 뿌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을묘라는 이 글자가 축토를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저하고는 아이들이 잘 맞기는 하지만 이 남편의 자리로 본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신금의 이 금성분이 아이들로 하여금 좀 편안한 느낌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와 소통을 하지 남편하고 굳이 소통을 하려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축중의 신급에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 애들이 다소 아빠를 대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십성으로 본다면 김이라는 땅이에요. 십성으로 보면 김이라는 거는 일단 한여름에 이제 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목을 키워야지 밭의 사명이 다 현실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이라는 거는 목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김이라는 자체의 땅 가지고만은 농작물을 키우기에는 너무 조열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수로 기미가 좀 더 열기도 시키고 조금 더 수분도 보충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기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을묘라는 것을 키우는 데 사명을 두고 있고, 을묘라는 건 또 이 김이라는 땅은 다소 약간 조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옆에서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을묘가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십성으로 본다면 이 남편 입장에서 이 십성으로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을묘가 꽉 누르고 있죠. 목국토를 하고 있어요. 목국토를 하고 기미의 땅에 을묘를 안착시킴으로 인해서 충미충도 피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을묘라는 프라이드, 본인 위에 예쁘게 자라고 있는 을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남편 입장에서도 자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죠? 그래야지 충미충도 안 벌어져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입장이에요. 자리로 보나 십성으로 보나.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핵심이 이 을묘라는 식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살 혼잡임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그래도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죠? 결정적으로는 이제 식신이 이 나의 살을 꽉 제압해 놨다는 얘기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일 수 있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남편이 극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자식이 어느 정도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다소 뜨거운 기임이라는 땅에 제가 지속적으로 개수로서 수를 보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편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리로 보나 십성으로 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 을묘라는 식신에 있고,
을묘가 기능을 하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관살을 식신으로 제압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남편도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관성이 확실하게 부여가 된 상태니까 자식을 낳는 순간에 남편들은 확 정신이 드는 거죠. 아, 식솔이 딸렸다라는 거.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일지라는 거는 심리적인 기제이니까, 예, 심리적인 기제이니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축 중에 결정적일 때 이 신금의 모습은 분명히 이제 드러낼 수가 있겠죠. 드러나서 이 을묘가 이 축에 쉽게 오지는 못해요. 그쵸? 그러면 결국 또 무엇이 작용을 할까요? 이 미중의 정화가 작용을 하죠. 미중의 정화가 작용을 해서 이 신금을 제압을 해줘요. 그러면 이 축토가 녹으면서도 이 신금을 정화로 화급금을 해줬기 때문에 을묘가 또 이 축토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미중의 정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미중의 정화를 가지고 있는 글자 자체가 남편성인 편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복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다만 이제 이게 깨져 있는 거에 있어서 불안했는데 자식이 생기면서부터는 합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술대원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어요. 좀 이제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기미를 저는 썼을 수도 있어요. 일찍 온 관성을 남편으로 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술토가 와서 관성에 축술미 사명이 걸렸는데, 이때도 또 축술미 사명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이 묘라는 이 식신 덕이죠. 묘수랍으로 목국토를 함으로 인해서, 합을 함으로 인해서 축술미가 일어나지 않게 자식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여러모로 제 사주의 묘가 핵심이고요.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태어난 시간을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을묘라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주들 같은 경우라면 중장년의 시간부터는 훨씬 삶이 수월하고 잘 풀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시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좀 늦게 발현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늦게 쓸 수밖에 없는 글자들이기도 하죠. 저는 상대적으로 식신이라는 자식의 요소를 남들보다 좀 빨리 쓴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빨리 식신 재살이 가능해진 사주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축미충도 막았고 축술미 사명도 자식으로 인해서 막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식신이 용신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식신을 쓰는 직업군인 교육업계에 계속 있었고요. 여러모로 저는 을묘를 굉장히 잘 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해대운을 이제 맞이했죠. 계해대운을 맞이했으면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편제, 여기도 편제, 여기도 또 편제예요. 그쵸?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편제. 남편이 좀 즐기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미이기 때문에 개수를 갈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조율한 토이기 때문에 개수를 더 갈구하는 심리가 있었을 것 같고, 남편의 그런 편제성 때문에 제가 좀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해대운이 제가 보기에는 제 인생에서 제일 좀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시점인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남편도 어찌 보면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좀 편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서 미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도 살려고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편제를 또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기토는 당연히 편제에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할 테고, 지지에서는 해, 묘, 미 이렇게 목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식상국이 만들어졌죠. 식상국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 편관이 받는 극이 매우 심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목국토를 이 미토가 목국토를 심하게 받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이 자리를 자꾸 떠나려는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참 편제를 좀 술로 썼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밖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업무 핑계를 대고 참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는 확인을 하고 잠이 들지 그 전까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더 제가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같으면 포기하고 먼저 잠들어 버리면 그만인데 또 이때는 그렇게 술을 먹으면 취해서 집을 못 들어오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의 문제였죠. 남편이 집에 잘 찾아 들어왔으면 제가 잠을 잘 잤을 수도 있는 거고 일찍. 남편이 그쵸. 남편이 만약에 그때 집을 잘 찾아왔으면은 제가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는 행동을 했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죠. 지금은 이해가 가요. 해면이 목국토를 심하게 맞고 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해면이라는 게 관살이잖아요. 그쵸? 관살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이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극을 덜 받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도 해묘미니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겠죠. 잔소리 많이 하고 남편을 힘들게 했겠죠. 저도 식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무관의 남편이 그걸 못 견뎌하고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는 알고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죠. 인생이 참 깨달으면 늦는다는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이 당시에 조금 알았더라면 좀 더 알았더라면 조금 더 남편을 따뜻하고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한테는 얘기를 잘해줘도 그게 정작 내 사주가 돼버리면 이게 뭐 씌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주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해안은 부족했던 시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개해로 굉장히 비겁 세력이 강하게 오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의 고집으로 남편을 대했겠죠. 고집으로 대하고 저도 나름 이제 강해졌겠죠. 상당히 강한 걸로 인해서 수생목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 목급토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남편은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남편이 집으로 아주 딱 들어온 건 갑자대운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기운도 좀 빠지고 해볼 것도 다 해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온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토가 갑기압으로 딱 묶였죠. 남편 성인 기토가 정관에 기토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정관에 딱 묶여서 바른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자수가 왔어요. 자수가 와서 이 자축합을 통해서 충미충도 더 안 벌어지는 상황이 됐죠. 여기 묘미합이 되기는 했지만 이 묘미합이 지나치게 해묘미가 되면서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들이 자축합, 묘미합으로 인해서 힘이 좀 분산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뿌리를 자수로서 강하게 이제 받았어요. 강하게 받아서 이때부터 좀 흔들리지 않는, 저도 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참 번뇌의 연속이었다 한다면 48세 이후로부터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마인드가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참 편안했어요. 인정하니까. 예, 인정하니까 참 편안해졌고, 그게 약한 사주에서 이게 걸록제왕,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체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름의 이제 중심도 생기고,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고요. 그래서 갑자대운부터 일단은 남편도 집안으로 들어오고 자축합이 됨으로 인해서 충미충이 안 벌어져서 이 미토가 겪는 이 불안감, 불안정성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을축대운이 58세부터 오고요. 그때도 이제 식신으로 남편이 식신 제살이 딱 되는 상황이고요. 축이 오면은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남편 십성으로 본다면 충미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미토는 더 묘목을 끌어당기는 그런 제스처를 분명히 취할 겁니다. 이 묘목은 미중의 정화가 있어야만 이 축으로부터 신금으로부터 극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본인이 축토에 뿌리박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중의 정화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화극금을 해줘야지 이 축토에 들어올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식신을 매우 강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아들도 식상이 강하고요. 저희 딸도 식상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미충이 일어날 듯 하지만 묘미합으로 분명히 묻는 작용들이 생길 것 같고요. 이때 되면은. 그리고 병인도 일단은 여름철에 이제 해가 떴긴 했지만 이 을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축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축중의 이 신금을 인중의 병화로 잡으면 이 을묘도 편안하게 이 개축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고, 천간에도 병화가 떴기 때문에 화극금을, 축중의 신금을 화극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 화가 이 목을 잘 키워주는 그런 모양으로 있지요. 그래서 을묘가 점점 더 잘 자랄 것이다. 그러면은 을묘가 잘 자란다는 건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의 식신 행위, 이런 교육, 업이나 이쪽에 관련된 일들이 잘 무난히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고, 자녀들의 모습도 굉장히 여기에 뿌리를 이렇게 인목에 두고 인중 병화를 봄으로 인해서 축중의 신금을 극복하는 그런 모양새로 아이들의 앞으로 운도 좋아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 제가 관살이 이렇게 중중하다 보니까 또 무관 남편을 만났죠. 관살원잡이 어떻게든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 남자를 만나니까 힘들어진 거죠. 저는 관이 너무 깊게 자리 잡은 사람인데 무관을 바라볼 때 지금은 굉장히 무관에 대해서 제가 인식이 정말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저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틀이 없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로워 보였고 스스로 규제하는 그런 기운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러워요. 무관이 부러워요. 스스로 본인의 한계점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춤하고 스스로 자꾸
앞으로 나가려는 걸 스스로 막아세우는 그런 행동들은 실질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무관들이. 그래서 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어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쿨한 모습으로 많이 보였어요. 쿨하다 보니까 길게 가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근데 처음에 볼 때 무관이니까 관이 강한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은 좀 다소 약간 무례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분히 관살이 강한 사람들의 시각인 거고요. 이제 무관끼리 바라보거나 관이 약한 사람들끼리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쿨하고 노터치니까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무관은 내가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는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그게 좋으신 분들은 무관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게 불편하다면 어찌 보면 무관의 불편함이 그게 작용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관에 대해서 뭐 관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좀 약간 무대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 부분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남편한테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무관에 굉장히 장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제가 운을 이렇게 뭐 자축합으로 좋게 운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남편 사주에서는 제가 이 묘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죠? 이 경금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다 봐야 돼요. 묘라는 거는 뭐죠? 부인 자리의 묘는 편인이죠. 편인이고 남편은 묘목으로 생하려다 보니까 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습을 더하고 있잖아요. 묘목이. 습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1차원적으로 느끼는 건 부인한테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묘목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술토를 불러오겠죠. 이렇게 술토를 불러오죠. 그러면 습하던 묘목이 술토를 만나서 술중 정화에 의해서 건해졌어요. 그죠? 건해져서 굉장히 산뜻해진 상태로 목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남편이 저에 대한 감정일 거예요. 묘목으로 감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술토에 있는 이 정화로서 이 목이 되어서 묘목이 건해짐으로 인해서 목생활을 해준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묘수랍을 통해서 또 묘수랍 화기운도 지지에 진작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굉장히 제다신약에서 뿌리를 갖게 해주는 다소 중화의 사주를 만들어 준 역할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금이 가지고 있는 이 술토, 경금이 가지고 있는 술토와 합의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부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일지와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그쵸? 일지와 합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식 자리와 관이 합의되었으니까 사실상은 이 기미가 제 남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묘 일지 자리와 합을 하고 있는 이 정제, 이 경술이 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술을 끌어와서 묘수랑 화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술 중에 정화를 써서 묘가 건해져서 목생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남편은 저를 이뻐해요. 예, 기본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참 예뻐하는 그런 게 점점 살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묘로 만약에 본다면 묘목이 신유 술에 의해서 심하게 극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일지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일지 자리에 있는 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술토를 끌어오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상관을 강하게 쓰려고 하겠죠. 상관을 강하게 쓰려고 해서 이 묘수랍을 통해서 화기운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묘목이 금극목을 안 당하고 화극금을 할 수 있도록 묘목을 지키는 그런 모양새로 딱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개인적으로 이 남편은 묘라는 일지를 지키기 위해서 상관을 끌어다 쓰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죠? 굉장히 상관성이 좀 강해요, 저희 남편이. 그리고 제가 금극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 묘목이 살려고 이 술토를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극토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계속 재활동, 돈을 버는 활동, 재활동을 통해서 목을 금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삶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맞벌이를 했고요. 목 입장에서는 술토를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화를 만들어서 화극금을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 묘목이 이렇게 봐서는 편인이라 부인이 좋은 역할을 안 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묘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신유술에도 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금금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술중의 정화를 자꾸 끌어오고, 그죠? 정화를 끌어옴으로 인해서 화생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생제를 자꾸 하는 거죠. 그죠? 묘목 입장에서 식신생제, 화생토를 통해서 이 목을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죠? 이게 식신이고, 정화가 식신이고, 이게 묘 입장에서는 이제 재성이니까, 그죠? 이 안에 정제가 가지고 있는 술토 안에 답이 다 있다고 보면 되죠. 경술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인도 괴강의 모습이고요.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제다신약을 극복하는 주요하게 그 활동을 한 거죠. 그죠? 제다신약은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만큼의 돈이 안 되고 몸만 바쁘고 분주다만한 건데 끊임없이 이 술토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본인의 뿌리를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제다신약의 한계를 극복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이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뻐할 구석은 별로 없거든요. 뭐 남편한테 그닥 뭐 좋은 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조상 남편이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뻐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고맙습니다. 대운을 잘못 써서 다시 썼습니다. 제가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정해대운에 이제 일지합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이때 무자대운에 상관이 뜨면서 정확히 이때 제 이 대운 비슷하죠? 상관성을 더 많이 쓰려고 밖으로 참 많이 돌았어요. 밖으로 많이 돌고 결국에는 그게 재생살로 연결이 좀 될 수 있었죠. 그죠? 지지에서는 자묘형이 일어났으니까 남편도 여기 이 자리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자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본인은 더 수를 빨아가는 이 무토, 상관을 강력하게 쓰려고
엄청나게 발악을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축대운이에요. 기축대운이 오면서 이제 식신이 살아났죠. 식신이 유축합이 되었죠. 여기 자식자리하고 유축합이 되어서 금기운이 되게 강력해졌죠. 그러면 묘가 받는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묘가 받는 부담이 클수록 묘목은 또 이 술토를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심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극금을 강력하게 해야지 본인이 금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술토라는 땅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어 있고, 남편이 정확히 48살 정도부터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 무자대운에 놀 만큼 놀았겠죠. 놀 만큼 놀고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같이 보면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 사주나 부모 자식 간의 사주나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앞뒤 전후를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남편 사주에서 이 묘라는 글자도 봐야 되고, 십선경금이라는 글자도 봐야 되고, 묘가 하는 행동,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 거고, 묘가 이 사주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이 경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새로 이 사주에 존재하고 있는가도 이제 봐야 되는 거,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지자리와 십성을 같이 봐야 되고, 일지나 자식 자리와 합의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라고 십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화가 가을에 술토 땅 위에다가 이 경금을 들이우려고 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쵸? 이 간목은 정화를 지속적으로 금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땔감이 돼주는 그런 모양새고, 그 땔감은 이 경금이 지속적으로 잘게 쪼개주는 그런 모양새고, 그러니까 가을에 술중에 기토가 떴으니까 기토 땅 위에다가 경금이라는 수확물을 드러내고, 이 간목은 지속적으로 정화의 땔감으로 이 경금을 익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게 부담일 수 있는데, 술토랑 합의되면서 화기운으로 진작이 돼서 화극 금을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그 무관성이지만 신월이기 때문에 신중에 임수가 강력하게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원국 무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지장간에는 임수라는 정관이 장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 보통의 아예 지장간에도 없는 그런 무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오늘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가 요즘에 좀 기승이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